자, 이번 강의에서 다룰 문법은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에 대한 용어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자, 사실과 반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과 반대. 그러니까 가짜의 상황을 정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가. 이거는 이제 정한다. 거짓으로 상황을 한번 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구문. 현실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사용을 할 때 쓰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제를 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그 동작의 시제가 과거 시제면은 과거를 쓰지 않고 과거 완료를 쓰고요. 현재를 나타내고 싶은데도 과거형을 쓰는 등 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해석과는 다른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법 과거인데 이 가정법 과거를 보기 전에 자, 오른쪽에 if 조건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가정법이고 if를 사용한 일반적인 조건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하는 말마다 다르지만 부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요걸로만 일단은 알고 있을 거예요. if라는 거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사용을 하는 요 조건절로만 알고 있을 건데 지금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은 가정법이다. 이겁니다. 자, 조건절은 무엇이냐? 접속사 if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가정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if 어쩌고가 쓰였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우리 배웠던 가정법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if라는 접속사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문장은 가정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조건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말하는 조건절. 그러니까 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에 이렇다면 현실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 혹은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조건절들은 우리가 아는 문법 시제도 시제에 맞추고 수일치도 그대로 해주는 맞죠? 그런 식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영작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내용을 보면 if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If she come to the party. 그녀가 파티에 온다면.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녀가 파티에 온다 안 온다. 이거는 뭐 충분히 뭐랄까? 실현 가능하죠.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if you don't mind. 네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괜찮다면이라는 말이야. 이것도 뭐 충분히 실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단순 조건문 혹은 조건절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법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구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언제 물어봐도 언제든 바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해요. 자, 가정법 중에서 과거인데, 자, 미리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이름은 가정법 과거이지만, 실제로 내가 의도하는 해석은 언제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if,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if 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절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에는 주어는 또 그대로 쓰고요. 여기가 좀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라는 거. 자, 제가 그 첫 글자 WCSM만 적었는데 W는 would가 되겠고요. C는 could가 되겠고요. S는 should, M은 might.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그죠? 웬만하면 이 네 가지에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문장을 마무리를 한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해석을 할 때 뭐로 된다 했죠? 현재형으로 해석이 된다 했습니다. 밑에 해석 볼게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죠? 전부 다 현재로 해석되었죠. 만약에 이 친구가 과거라면 라면이 아니라 였다면으로 해석이 됐을 거고요. 할 텐데가 아니라 했을 텐데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얘는 지금 현재로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구조의 특징, 과거 동사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과거 조동사를 사용을 한다는 점. 자, 과거 동사는 어디 쓰고? if절에 쓰고요. 과거 조동사는 주절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형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에 아주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의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다. 그러면은 주어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were 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정을 하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뭐 백만장자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f I 비동사 a millionaire. 자, 내가 백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죠. 가짜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재의 백만장자이라면이 되겠으니까 가정법에서는 뭘 써야 된다? 과거형을 적어야 된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을 I에다가 맞추면 원래 뭘 써야 합니까? was를 써야 하지만 과거형 비동사 were, 주어에 상관없이 were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살짝 적어놨거든요. 구어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법 문제 같은 거를 풀 때는 이런 비동사의 형태를 가지고서 얘 지금 가정법을 썼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was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말하는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저것이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단순 조건문인지를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원칙적으로는 were을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예문 몇 가지 보겠습니다. if 과거 동사 주어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다? 가정법 과거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언제로 한다고? 현재로 해석을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높다면 있을 텐데 전부 다 뭘로 해석이 되었어요? 현재형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좀 해주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f my grade were a little bit higher. 만약에 내 점수가 성적이 little bit, 조금만 더 higher, 높았다면 I could get an A, A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높았다면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죠. 높다면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높다면 A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 담겨있는 말은 뭐냐면 내 성적이 조금 더 높지 못하기 때문에 A를 못 받을 것 같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일단 구조 먼저 살펴보면 if 과거 동사 그리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밑에도 미리 할게요. if 과거 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그 다음 많이 됐다. if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 원형. if 과거 동사 우쿠슈마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써놓은 문장들은 전부 다 가정법 과거가 되겠고요. 해석을 할 때는 현재로 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계속 해석할게요. If the weather were sunny. 자, 지금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임에도 비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했다? were 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were sunny.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좋다면 현재형으로 해석합니다. We would go. 우리는 갈 텐데 캠핑을. 다음 if you picked me up at the stop. 네가 나를 at the stop 어디에서? 정류장에서 pick me up. 픽업을 해준다면 차를 태워준다면 I could get there on time. 나는 그곳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있을 텐데 현재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if I had more money. 내가 돈이 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이 더 많다 하면 현재형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I would buy that red car. 나는 저 빨간 차를 살 텐데. 다음 if I went to the theater. 자,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극장에 간다면 내가 I could meet the actor I like.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만날 수 있을 텐데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해석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읽다 보시면은 성적이 조금만 더 높다. 그리고 뭐 돈이 더 많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제외하면 날씨가 좋다던가 네가 정류장에서 픽업을 해준다던가 내가 극장에 간다던가 읽어보면은 이거 충분히
그거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의 구조를 바꾸면은 단순 조건문이 되는데, 자, 여기는 왜 이렇게 써놨냐면, 글을 쓴 사람, 물론 접니다. 글을 쓴 사람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류장에서 픽업을 해줄 수 없는 상황, 혹은 극장에는 갈 수 없는 상황,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f절만 보고는 이게 가정법인지 아니면 단순 조건문인지 판단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뒤에 이 주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가정법인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조건절이랑 아니면 가정법이랑 구분하는 문제들도 가끔 나오니까 이건 한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여기서 이걸 왜 또 적어놨을까요? 앞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뭘로 해석한다? 현재로 해석을 한다. 됐지?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로 해석할까요? 과거로 해석합니다. 형태는 과거 완료이지만 해석은 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크죠? 자, 구조를 바로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성 또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가정법 과거와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두 개를 나란히 적어 놓으면 되는데 안 나와 있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아까 if절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주어가 나온다는 건 똑같고요. 이름이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과거 완료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주절에서 주어 나오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have, pp라고 하는 이런 형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완료형이라고 하죠. 완료형. 문법들 중에서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쓸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과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동사 원형을 have to로 have pp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에서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동작이 옛날에 일어난 거다. 그래서 과거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to have pp로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현재 분사 ing 형태에서 과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having pp 이런 식으로 쓴다는 등 동사 원형을 반드시 써야 하는 자리에 내가 과거 동사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have pp 이 완료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 뒤에는 우리가 뭘 써야 됩니까?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have pp 형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다른 구성은 동사의 형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석을 할 때는 역시 과거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처럼 해석을 합니다. 만약 뭐뭐였다면, 만약에 동작이 들어가면 했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였다면 혹은 했다면, 상태는 였다, 동작이면 했다, 뭐뭐 했을 텐데. 자, 해석이 언제로 돼요?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죠. 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정법 과거 현재로 해석되는 그 친구 s인 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을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자, 동사의 형태는 과거 완료를 띠고 있지만 뭐라고 해석을 한다? 과거형으로 해석을 한다 라는 것에 주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을 할 때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현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f you had pp. 자, 중간에 not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had pp가 되겠죠. if you had pp라고?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겠네. 해석은 언제로 한다? 과거로 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I couldn't have pp를 썼네요. 끝내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못했을 거야. 못했을 거야. 끝내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못했을 거야. 뭐라 해석한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해석을 한다. 오케이. 현재랑은 관련 없어요. 다음, if Mike, 만약에 마이크라고 하는 친구가 had chosen, 선택을 했다면 me, 나를 as a partner,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면 I would have been very happy. 우쿠슈마 have pp를 적었죠. have pp를 썼다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기뻤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쁠 거야가 아니라 기뻤을 거야. 선택한다가 아니라 선택했다면.
잘 따라오세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해석합니다. 다음, if she had sent. 만약에 그녀가 보냈다면.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그녀가 보냈다면 과거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Destiny, 운명이 would have been different. 달랐을 것이다.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집어넣습니다. 과거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죠. 달랐을 거야. 다르겠지가 아니라 달랐겠지예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현재랑 관련 없고 과거랑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have pp 이 부분 있죠? have pp를 쓰는 경우를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알아두시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자, 조동사 플러스 have pp라는 형태입니다. 조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뒤에는 과거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조동사 뒤에는 과거 동사를 당연히 못 쓰겠죠.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형태가 바로 have pp.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재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형태만 완료형을 띠기 때문에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완료 형태라는 거예요. 이때 have는 동사 원형이 되어주는 기능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have pp, bpp, bing 같은 거 할 때 be 그리고 have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해석에 반영이 되지 않죠. 왜일까요?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have를 여기서 뭐 가지다, 시키다, 먹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아예 맞지가 않잖아요. 그지? 동작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뒤에 pp라고 하는 요 부분에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pp를 뭐라고 한다? 내용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이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대부분의 준동사의 경우에 해당한다. 방금 예시를 들었던 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동작이 아무리 생각해도 문장에 있는 본동사보다는 더 이전이야. 그걸 표현을 하려면 have pp라는 형태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동작조차도 문장에 나와 있는 본동사보다 더 이전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have pp를 또 집어넣어서 ing 형태로 써주면 된다는 거. 조동사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을 have pp로 바꾸면 완료 조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가정법 그리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혼합 가정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안 걸리네요. 너무 짧게 강의를 했나? 자, 혼합 가정법 그리고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 등등은 다음번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법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